이제 잘못된 세금 상식 10가지를 보면, 아까 세금은 뭐 평생 간다고 했는데 평생 가지 않고 어쨌든 대략 뭐 5억 이상은 별로 뭐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5년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박사과정 다닐 때 제가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했더니 그 중소기업 중앙에 있는 그 본부장께서 그것도 688만 명 중소기업 총괄하는 그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인데, 질문을 딱 던지는 내용이 그러면 5년만 버티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딱 듣는 뉘앙스가 바로 어떤 뭐를 해줘도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떠드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결국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법대로 하자. 이 공무원이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직무유기하지 않고 제대로 한다 하면 이 조세 신불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어째 지역 경제가 계속 커지면 국가도 손해고 개인도 불행해지는 거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많이 나오는 질문이, 체납은 10년 전에 됐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또 체납 독촉장 안내문이 날아오잖아요. 아까 시효 중단이 보조기 독촉 최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0년 지난 뒤에 체납 독촉장이 날아오면 이때 또 시효 중단이 되느냐라는 질문은 옛날 30년 전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인터넷 이런 데 조회해봐도 중단이 된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나름대로 조금 금융기관이 있고 좀 잘 아시는 분인데도 그렇게 공공연하게 엉터리 정보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하늘에 태양이 하나밖에 없듯이 오지서 독촉장도 최초 발송해야 할 때 그것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못 낸다라는 것은 공무원이 안 내주는 것 뿐이에요. 보통은 이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즉시 발급해 주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그게 이제 훌륭한 세무행정 서비스잖아요. 근데 체납이 뜨면 해당가를 올려보내고, 그럼 해당가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체납자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 개시하면 기존에, 그러니까 적립 오래된 체납이 다시 살아나요. 물론 이제 전산으로는 계속 남아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담당 공무원에게 손에 딱 쥐게 되는 체납 대상자가 되니까 공무원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내시하죠. 그 말하는 순간 대부분은 다 돌아서는 거죠. 그거를 이제 버티고 넘겨야 돼. 그런 심리적인 이런 방어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을 그냥 못 낸다라고 다 생각하는데, 정말 떳떳하게 내가 적지만 사업자등록을 내고 금액이 적더라도 난 내면서 경제활동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실적이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벌고 생계형 180만 원 빼고 남는 거 가지고 좀 일부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금융 쪽은 회생법원도 있고 또 캠코라든지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여기서 그런 실패자에 대한 재기 지원을 많이 해주는 데 비해서 조세는 그게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취업을 못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취업을 하게 됐을 때 당연히 세무서에서 급여를 압류하겠죠. 압류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 회사에 있는 경리 직원은 좀 멘붕이 되겠죠. 어쨌든 세무서에서 뭔가 딱 강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제 FM 들어가면 이제 185만 원 빼고 나머지 돈에서 이제 줘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겠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근로자가 200을 받아야 되는데 15만원밖에 못 받는다 하면 근로이익이 당연히 없겠죠. 결국 그러면 직장을 못 다니게 되죠.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사실은 뭐 취업을 안 하지만 사실 취업을 할 수가 있고, 또는 15만 원을 벌더라도 그렇게 분납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 때문에 그게 압류하면서 기존에 있던 체납이 적립보류된 게 다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국세 공무원은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 그게 지금 전체적인 그 분위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납세금도 상속된다. 안 되겠죠. 그렇죠. 저기서 평생이 안 나니까. 그렇죠. 근데 본래 이제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 승계를 받긴 하는데, 체납자 뭐 재산 없다고 있으면 다 체납 좀 하니까. 근데 이제 뭐 모르던 재산이 튀어나와서 받게 된다 하면 그는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그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지만, 체납자 일단 재산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상속이 이제 안 되는 거죠. 통장을 못 만든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압류가 되니까 물론 이제 안 만들겠죠. 압류되면 만약에 이제 5년이 다 돼가는데 통장 만들었다 압류됐다면 또 시효 중단이 되니까 5년 끝을 못 내니까 뭐 아는 사람이 이걸로 또 만들지 않겠죠. 근데 해외를 못 나간다. 이것도 뭐 상담이 참 많이 들어오는 케이스인데, 5천만 이상 체납자는 출국 규제가 되니까 다 이제 무난하게 이제 뭐 미리 이제 통보를 다 하죠. 그러니까 체납자 본인이 스스로 해외 출국 못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 해외에 뭔가 사업을 할 거리가 있고 거기서 돈을 벌고 뭔가 일을 해야 된다 하면 그런 사람 제가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세무서에다가 그 실제 경제 활동한다는 내용들을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 나라의 실제 사업과 관련된 사람 뭐 연락처나 여러 가지 내용을 써서 제출하면 출국규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도 이제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제 경제 활동하고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런 길이 있고, 그다음에 자녀나 배우자 재산은 당연히 압류가 안 되겠죠. 출자계 체납자 당사자에만 해당이 되고, 또 해외에 나가 있으면 시효 진행이 되어서 자동 소멸. 요거는 최근에 법이 생겨서 해외 나가면 또 시효 정지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가면 그냥 없어진다. 요 대목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정보가 없어서 좀 무지하기 때문에 이제 기동력으로 들어볼 때 5년 지나면 없어진다 하더라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재산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서 조회를 해보면 정말 실익 없는 것들, 뭐 보험도 해지한급금 150만 원 미만 압류 금지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도 압류가 돼 있고, 그건 공무원이 일일이 다 조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험이 있다는 그것만 확인하고 깊게 들어가지 않다 보면, 또는 이제 계속 풀이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또 해지한급금 기준으로 150만 넘어간다는 그런 징수권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압류한 채로 가만히 놔두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알았으면 직접 가서 얘기를 하죠. 압류금지 재산이니까 바로 풀어달라.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세월이 뭐 5년, 10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고, 어쨌든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벌써 세월이 많이 가는데 왜 시효 소멸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질문도 이제 정확하게 집어서 하지 않으면 세금 낼 건가요? 부터 많이 물어봐요. 자기는 자기 개인 정보잖아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알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고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일단 징수 입장에서 왜 왔습니까? 하면 대답을 잘 못하죠. 그러면 뭐 세금 체납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세금 뭐 얼마고,
지금 언제 내릴 건가 이렇게 바로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정확하게 집어서 질문을 할 줄 알아야만 자기 정보를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압류된 게 뭡니까 하면 뭐 예금 압류돼 있고 보험 압류돼 있고 또 자동차 압류돼 있고 뭐 부동산 압류돼 있고 얘기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하나씩 또 분석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도에 제가 국세청에 세법 개정과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게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지침도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캠코에서 공매 중지되어 있는 그러니까 실익 없는 부동산 그러니까 도로 하천, 명지 등등 이것 중에 100만 원 미만은 즉시 압류 해제하는 지침을 그때 제 동기가 공청에 있었는데 바로 만들었어요. 그게 2017년 8월 15일자입니다. 그게 보도자료 다 나와 있고 국세청에 있는데 이제 사실은 뭐 국세청에 뭐 지침도 너무 많고 다들 징수공무원도 잘 몰라요. 찍어주면 뭐 지침이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100만 원 숫자는 좀 저는 적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때 2017년도 6월 달에 캠프에서 공매 중지되어 있는 체납자 숫자를 제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 12만 4천 여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4인 가족 단위 거의 한 50만 명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우리 본청에서도 이제 거의 뭐 경력이 뭐 거의 40년 가까이 되니까 서로 뭐 한마디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떠드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묻혀서 넘어가고 관심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떠들기 시작하니까 뭐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지침 내리고 바뀌고 그렇게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